양시장 모두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미 선물 주가 지수가 상승폭을 키웠고 우리 시장도 함께 연동되며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상존해 있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된 채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피 장중 3,200선은 회복했지만 현재는 3,1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회복 성공은 했지만 현재는 992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다시 한번 슈퍼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원달러 환율 1,1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거래소와 선물 시장에서 모두 유입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매도 매수 스탠스를 확실히 가져가지 않다가 현재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SKIT 청약 마지막 날인 오늘 신청 열기에 불이 붙으며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팔고 코스닥은 사고 있는 하루기도 합니다. 자, FOMC와 삼성, 애플발 훈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 우려감에 투자자분들 오늘 오전까지 많이 식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목요일인 오늘 이틀 동안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멈추려는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장을 한 장으로 끝내보는 오늘장 한 끝 확인해 보시죠. 4가지 섹션으로 특징주를 나눠봤습니다. 수급과 테마, 이슈, 또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수급입니다. LG화학과 대우건설을 꼽아봤습니다. 외인의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죠. 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분기 실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건 물론 1조 4,08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원가 절감까지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외국계 창고 1위 종목, 동시에 거래량 상위 종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만 원 돌파를 시도하는 LG화학. 여전히 시총단에서는 CATL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장 평가 속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의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역시나 실적 이슈가 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90%나 급증했다는 건데요. 해외 플랜트 사업도 양호했고 흑석 11구역 등 이 주택 건축 부문이 크게 한 건 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에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 4월 들어서 꾸준히 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테마로 가보시죠. 오늘 수급에서 보셨다시피 시장은 실적이 잘 나온 민감주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선택은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철강은 사면철강 등 이 중소형주 사이즈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구리, 건설, 조선 등이 호실적 예상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또 이슈주로 분류해본 테마입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또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소식의 진단키트 관련주와 한은의 CBDC 모의 실험 소식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 등 개별 이슈 종목들이 상승하며 한대 이슈주로 묶어봤습니다. 또 이슈란입니다. 이미 나온 이슈와 나올 이슈를 꼽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상방 압력을 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꼽아봤고요. 그리고 내일 정부가 발표할 3주간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 오늘의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 이슈부터 짚고 가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위기와 기회라는 말로 서두를 열었는데요.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했고요.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연설 말미에 jobs, jobs, jobs. 3번을 외칠 정도였습니다. 이 부자 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연설 상당 부분을 경제 회복과 일자리 확대에 할애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갈등은 원하지 않지만 동맹국과 협력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가족계획과 더해 부자 증세로 3차 돈 풀기에 시동 걸 준비를 완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2,005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 이에 미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고 우리 시장도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습니다. 현재 시각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 0.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내일 나올 이슈 확인해 볼까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에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팜젠사이언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젠사이언스는 실적 발표가 함께 맞물리면서 장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네요. 28% 급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진단키트 관련주도 챙겨보시죠. 엑세스바이오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미코바이오메도 오늘 강합니다. 27% 급등, 그리고 오상자 EL도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 관련 종목까지 챙겨보시죠. 오늘의 리포트는 고려아연과 골프존 뽑아봤습니다. 자세히는 골프존 챙겨보시죠.
자,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익 성장의 3박자가 완성이 됐다 하면서 기존 목표가에서 14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골프존 주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 시각에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강했지만 현재는 음봉 전환하면서 97,300원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과 전략 점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장 한끝 대표님 눈에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셨을까요? 네, 오늘 대우건설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2,2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9.7%, 2배 가까운 숫자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실적이 깡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 자체를 나타내면서 바닥 분석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최근에 사이클 자체를 좀 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이고,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또 옆으로 횡보란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또 다지고 순환매적인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순환매적인 부분 자체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 화학도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또다시 한 번 더 쉬어가다가 또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부분 자체를 반복한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곧장 이제 시세를 한 번 더 내기보다는 옆으로 금전한 조정을 보이면서 추세대를 좀 더 지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경기회복 관련주들이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급등락보다는 추세적인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 자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추세 추종 매매가 바로 기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현재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바뀌고 있는 정책적인 분위기가 현재는 반영되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재건축에 대한 완화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착공 물량 건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상당 부분 증가폭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좀 더 굵직굵직한 이런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급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성수기를 따진다면 항상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성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현재는 이제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단 자체가 한 9,000원 밴드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000원대를 또 돌파한다면 좀 더 좋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9,000원대를 단기 고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대신에 우리가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긴 흐름으로 우리가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인테리어 관련주라든지 또는 SOC 관련주,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도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지금 현재 인테리어 관련주 안에서도 한센, LG하우시스, 리바트, KCC 또는 우원개발 같은 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LG하우시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샤시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를 감안한다면 지금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낙폭에 대해서 반등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주를 급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 좀 더 추세적 상승을 누릴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한 단기 목표가 9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후 2시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지금 예고가 지금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건축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규적인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책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월봉상에서 125일선이라고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지금 뚫고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런 건설주들이 지금까지는 추세적 부분에서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다가 이제는 좀 더 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미리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건자재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